안녕하세요. 몸마운TV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어떤 질병을 선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무의식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리의 건강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 그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장기가 갖고 있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또 우울해지거나 더 예민해지고 더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런 장기와 관련된 성격이 나오게 돼요. 그런 성향과 성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불편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몸이 힘들어지면 성격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에서 또 그런 안 좋은 성격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몸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다. 다만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걸 신념으로 갖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감정과 성격과 우리의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면역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라고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연관된 장기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장기와 어떤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이 점점 화가 많아지잖아요. 화, 분노, 이것은 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많아지고 분노를 많이 느낄수록 우리 간은 손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간이 안 좋아지면 분노와 화가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짜증이 많아지고 분노가 많아서 그걸 느끼다 보니 간이 안 좋아졌는데, 간이 안 좋아지니까 더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더 짜증이 많아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이 건강해지려면 간이 좋아지게끔 하는 영양도 몸에 넣어줘야 되지만, 감정도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어렵죠. 그리고 게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 감정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참고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제대로 되지도 않죠. 영상 끝쪽에서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노와 짜증 이런 것들은 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혈관계 문제는 심장하고 신장, 콩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만들어서 돌리면 콩팥에서 여과 기능을 통해서 이 다 쓴 찌꺼기나 쓰레기나 독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피를 한번 걸러주죠. 그래서 깨끗하게 피를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심혈관계 문제,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이 기능이 좋지 않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가장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데요. 이 콩팥이 좋지 않고 심장이 약하거나 아니면 항진이 되거나 이렇게 심혈관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공포심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많아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아진 질병이 뭐가 있죠? 네,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공포심이거든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이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것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증을 느끼는 게 공황장애거든요. 네, 이것은 신장, 콩팥이 안 좋아지고 심혈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의식에서부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네, 그럴 때 공황장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거나 어떤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족을 잃어버린 상실감이나 그런 누군가를 잃어버릴까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나 이럴 때 극심한 공포증을 느끼는 게 바로 이 공황장애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이 크면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같이 심신을 치유해 줘야지 효과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신장이 안 좋아지고 심장이 항진돼서 심혈관계 문제가 생겨서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은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남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거나 발표하거나 할 때 굉장히 너무 많이 떨린다. 심장이 정말 너무 쿵쿵쿵쿵 뛰고 너무 많이 떨린다. 이런 것도 두려움이 강한 거죠. 그리고 고소공포증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도 두려움이 많은 거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도전하기가 겁나고 잘 안 되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도 다 신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신장이 약해서 두려움이 많아서 도전을 못하는 것도 있고 도전을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장이 좋아지는 무언가를 했을 때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도전도 하게 되고 뭐 놀이기구를 탈 때도 옛날엔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거나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고소공포증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소공포증도 정말 너무 심하고 그랬었는데 건강해지면서 고소공포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무한 도전하고 있죠. 새로운 거에 계속 도전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그냥 비단 몸의 건강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감도 더 생기게 되고 뭔가 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을 때는 약자의 입장이었다면 에너지가 생기면 강자의 입장으로 에너지가 바뀌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쉽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신장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머릿속이 조용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특히나 걱정, 근심, 후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의심,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의심,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 있죠. 이런 수많은 생각들,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 네, 이거는 위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고 위에 염증이 있고 이런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반대로 또 내가 계속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밤에도 뭐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폭식을 하고 이러면서 위가 망가지면 또 반대로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걱정, 근심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면 일단 위장을 좀 쉬게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이렇게 이마를 짚으시면 여기에 위장의 모혈이 있기 때문에 이 위장의 모혈을 마사지 해주는 것, 좀 에너지를 주는 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짚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두통 있거나 막 머리 지끈거릴 때 여기에 이렇게 띠를 두르잖아요. 그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민간요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도 굉장히 요즘에 많아진 그런 질병 중에 하나죠. 우울증이 많아진 이유는요, 장과 관련이 있어요. 원래 이 우울증, 슬픔, 그리고 연민 같은 이런 불쌍한 마음, 이런 것들은 금기운이거든요. 금의 기운이어서 폐대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가 가을 탈때
약간 우울해지면서 좀 멜랑콜리하면서 디프레스된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쓸쓸한 감정, 외로운 감정, 이런 감정이요. 네, 그게 바로 가을이 되면 금기운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폐대장이 약해지면서 호흡기 관련 질병들, 뭐 목이 칼칼하다거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콧물이 갑자기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을에 있는 이유가 다 금기운이 약해져서 폐대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감정 상태가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함. 예, 우울함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아진 이유가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먹는 음식하고 항생제들 때문이거든요. 항생제나 이런 가공식품들,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장 환경을 망가뜨려요. 그러면은 장 환경이 망가지면 감정 상태가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함,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 네, 그럴 때 장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장이 안 좋아지면 또 우울함과 외로움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고스란히 우리 장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안 좋은 건강을 치유하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감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가 건강해질 수 있게 좋은 영향을 넣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럴 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정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분노가 올라왔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럴 때 아휴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화를 계속 키워나가면 점점 더 분노가 심해지고 짜증이 나면서 간은 더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럴 때 분노와 화가 날 때 순간적으로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이건 내 간이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을 분리시키는 거죠. 나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슬픈 감정이 든다면 이 우울함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장이, 나의 폐와 장이 우울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내 폐와 장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너무 많고 의심이 자꾸 들고 할 때도 이 의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위가, 나의 위장이 이렇게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구나 라고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해보세요. 막 화가 나는데 갑자기 내 간이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화가 가라앉으면서 객관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내 간이 화를 내고 있는데 얘가 정말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화를 내면 내 간이 더 망가질 텐데 내 간을 위해서라도 내가 화를 조금 덜 내고 일단 이게 내가 정말 화를 내야 될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볼까? 내 간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어뜨려서 한번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는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좀 객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정적인 감정의 횟수를 줄여나가게 되면 반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건강이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몸에 좋은 건강들을 챙겨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활력있고 평화롭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건강에 대한 것은 몸마음TV에서 많이 알려드릴 거고 무의식 치유에 대한 것은 더 심도 깊게 마음숲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음숲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